어린 시절 동화 속 공주들은 모두 왕자님과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왕의 딸로 태어난 이 공주는 황태자와 결혼해 황제의 아내가 되었고 훗날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나 이방인이었고 가족 안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태후 프리드리히 빅토리아 공주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40년 11월 21일 버킹엄 궁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의 첫째 딸로 빅토리아라는 이름과 함께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받았죠.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훗날 왕위를 이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후 남동생 앨버트 에드워드가 태어나면서 계승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 여왕은 첫 출산 때 아들을 원했지만 딸이 태어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 빅토리아는 아버지 앨버트 공에게서 자유주의적인 정치관과 철학을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4살에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6살에는 역사, 철학, 라틴어 등 다양한 학문을 익히며 총명함을 드러냈죠. 그 덕분에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남동생에게 밀려 왕위를 이을 수는 없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만약 빅토리아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위대한 군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851년 런던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빅토리아 공주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황태자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왕은 독일어에 능통했던 빅토리아 공주에게 황태자의 안내를 맡겼고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되었죠. 프리드리히 황태자는 훗날 당시 빅토리아 공주가 보여준 순수함과 소박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만남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858년 빅토리아 공주와 프리드리히 황태자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이 결혼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어디에서 치를지를 두고 영국과 프로이센 간의 외교적인 신경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이센의 호헨촐레른가는 프리드리히가 미래의 프로이센 국왕인 만큼 그의 결혼식은 당연히 수도 베를린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빅토리아 여왕은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조국인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집했죠. 결국 여왕의 뜻이 관철되어 결혼식은 런던에서 거행되었고 이는 프로이센 측에 적지 않은 불만을 남겼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공주의 아버지 앨버트 공은 영국 공주가 프로이센의 왕위 계승자와 결혼하는 것은 호헨촐레른가에게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딸이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베를린 궁정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공주의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프로이센에 전파하길 바랬던 부모의 기대를 안고 베를린으로 향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융커 계급은 영국식 민주주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빅토리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호헨촐레른 황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 자주 상처를 받았고 외로움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죠. 특히 빅토리아의 타지 생활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든 인물은 바로 시어머니 아우구스타였습니다. 아우구스타는 며느리의 영국식 예절과 사고방식, 심지어 말투까지 꼬집으며 끊임없이 지적했고 빅토리아가 프로이센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여겨 깊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집살이는 점점 더 심해졌고 빅토리아의 정신적 고통도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딸의 고통을 참다 못한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개입해야 했죠. 그런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은 여전히 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비록 빅토리아 공주가 황가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딸이 여전히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유지하길 바랬죠. 단지 애정을 넘어서 마치 딸이 여전히 영국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길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를린 궁정 내 반영국 성향의 귀족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견제하고 공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간섭과 강압적인 편지가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가족 간 갈등 사이에서 빅토리아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의 궁정 생활은 점점 더 숨막히는 외줄타기가 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1859년 빅토리아는 장남 비렐름을 출산합니다. 그는 훗날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되는 비렐름 2세였죠. 그러나 출산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비렐름의 왼쪽 팔 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왼팔은 오른팔보다 무려 15cm나 짧게 자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빅토리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장애가 왕실의 위신을 해칠까 두려워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비렐름에게 혹독한 치료와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팔을 담그게 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교정기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했죠. 빅토리아는 아들을 위해서라 믿었지만 정작 어린 비렐름에게 그 모든 것은 억압과 고통으로 기억됐습니다. 결국 그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반감을 품게 되었고 이 복잡한 모자 관계는 훗날 역사에도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비렐름이 태어난 지 2년 뒤인 1861년 빅토리아에게 큰 비극이 닥칩니다. 그녀가 깊이 의지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엘버트 공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빅토리아는 아버지와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862년 프로이센 정계에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된 것이죠. 비스마르크는 냉철하고 강경한 보수주의자였으며 프리드리히 황태자 부부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버트 공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빅토리아는 비스마르크의 보수적 노선에 강하게 반대했고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황태자 부부에 대한 보수파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빅토리아는 베를린 궁정 내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태자 부부는 당대에 만연하던 반유대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독일 내 유대인 공동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보수적인 황제와 궁정 인사들의 강한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빅토리아 부부는 정치적 고립뿐만 아니라 인종적 편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아들 지기스문트가 어린 나이에 수막염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위로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정인 영국에서도 시댁인 프로이센 황실에서도 그녀의 슬픔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 엘버트 공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오히려 딸의 고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왕은 아이를 잃은 슬픔은 남편을 잃은 고통에 비하면 훨씬 사소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인 아우구스타 황후 역시 냉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며느리에게 오히려 하루빨리 공무에 복귀하라는 차가운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1888년 3월 9일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 비렐름 1세가 서거하면서 빅토리아의 남편 프리드리히가 제2대 독일 황제로 즉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황후가 된 빅토리아.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즉위한 지 고작 99일 만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독일 역사에서 99일 황제로 불리는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죽음 이후 빅토리아는 황태후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아들 비렐름 2세는 어머니와 정치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껄끄러운 관계였고 즉위 후 그녀를 철저히 궁정 밖으로 배제합니다. 비렐름 2세는 빅토리아의 공적 역할을 완전히 차단했고 황실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아우구스타 황태후가 사망하면서 빅토리아는 독일 적십자와 애국 여성협회의 후원자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한때 그녀가 영국에서 맡았던 역할의 연장선이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공적 활동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자리마저 며느리인 아우구스타 빅토리아 황후가 차지하게 되면서 빅토리아는 다시 한번 깊은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외롭게 크롬베르크에서 여생을 보내던 빅토리아는 1898년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은 빠르게 척추로 전이되었고 그녀는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침대에 누운 채 일상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1901년 8월 5일 빅토리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눈을 감은 지 불과 7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상가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삶은 찬란한 혈통과 고귀한 지위 속에서도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좌절로 점철된 여정이었죠.